2023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상, 곡물 가격과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안 좋았던 2022년 여파가 한창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2022년보다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여러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세계화가 끝나고 지역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수출 경제 중심인 한국은 더욱 안 좋은 한 해를 보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죠. 선진국인 유럽을 비롯 개도국인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경제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나라가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 전망인데 유일하게 힘들지 않는 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2022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전 세계 경제를 불황으로 만들었던 가장 큰 원인에는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있었는데요. 미국은 러시아와의 싸움으로 소비자 물가가 근래 찾아보기 힘든 수치로 올라가자 가장 손쉽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인 금리 인상을 선택했죠.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금리 인상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실업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2023년 이후로 금리의 폭이 줄어들거나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죠. 그러나 최근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역대 최저치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소폭 상승했다고 하지만 이전과 비교해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죠. 실업률뿐만 아니라 고용률 역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전혀 겪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펼쳤던 반이민 정책이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해외 노동자 유입 감소와 함께 고인구직 수요 불일치, 일자리에 대한 의식 변화 등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실제로 2020년 2월 이후 미국 노동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후 현재 약 300만 명의 노동자가 감소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견고하게 버티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의 충격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 경착륙보다 착륙하지 않고 그대로 경제가 원활하게 유지되는 노랜딩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에 이르렀죠.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떨어지는 물가 상승률이 최근 들어 미국이 목표하고 있는 2%에 가까워지기보단 점차 하락폭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더 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말들을 던지면서 미국 경제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미국이 자신감을 보였던 미국 경제는 현재 순식간에 다른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한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은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죠. 실리콘밸리는 가본 적 없어도 한 번쯤 들어본 분들은 많을 만큼 미국 기업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퀄컴, 테슬라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위치해 있고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몰려 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립됐고 최근까지도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2020년 전 세계 코로나가 퍼지면서 미국은 위축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달러를 시중에 마구 풀면서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갈 길을 잃은 수많은 달러들은 미국의 저금리 정책과 합쳐져 신생 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영향으로 미국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가를 살펴보면 코로나 시기 한 주당 최대 700달러가 넘어가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대출을 받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금을 맡기고 이를 다시 다른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죠. 기업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인 만큼 미국 내 기술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의 44%가 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 로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로블록스 등이 있었죠. 미국 IT 기업이 성공을 할수록 실리콘밸리 은행의 수익도 늘어 지난해 실리콘밸리 은행의 총 자산은 2,090억 달러, 하나로 276조 원으로 이는 2023년 한국 총 정부 예산 638조 원의 약 3분의 1일 만큼 엄청난 자산인데 이러한 큰 금액이 실리콘밸리 은행 한 곳에 몰려 있었죠. 기업 가치 역시 2021년 440억으로 웃돌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실리콘밸리 은행의 분위기는 단 1년 만에 달라지기 시작했죠. 지난해 3월부터 미국 정부가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유동성 자금이 사라져 기업 투자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기업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인 만큼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금도 빠르게 말라가기 시작했죠. 이러한 이유로 최근 자금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실리콘밸리 은행은 보유하고 있었던 국채와 증권을 팔아 자금 확보를 하기 시작했지만 최근 채권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채권 가격은 떨어졌는데 이 때문에 실리콘밸리 은행은 약 10억 달러의 손해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채권을 팔았죠.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채권을 팔았다는 건 그만큼 은행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증거와 마찬가지였는데, 채권을 팔아도 자금이 부족해 최근 22억 달러의 신주를 발행하겠다고 나섰고,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자 주요 고객인 스타트업 기업들과 벤처 기업들이 예금을 대거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로 이어졌죠. 3월 9일 뱅크런으로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하루 만에 420억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뱅크런으로, 대규모 뱅크런으로 은행의 잔고는 9억 5,800만 달러가 부족하게 됐죠. 이러한 불안감은 실리콘밸리 은행 주가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쳤는데, 증자 발표와 함께 은행의 주가는 60% 가까이 급락하는 대혼란이 펼쳐졌죠. 그리고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은 뱅크런 사태의 2일 만인 3월 10일 파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미국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구제 금융을 결정하면서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더 큰 파장만 불러왔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빠르게 덩치를 키우면서 나타난 부작용들을 인식해 실리콘밸리의 파산을 빠르게 결정했고, 이례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발표까지 이어갔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는데, 그 한도는 25만 달러, 하나로 약 3억 3천만 원까지 은행이 파산해도 보호제도 이내의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예금을 맡길 때 억 단위의 예금을 맡기는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이란 점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보호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죠. 2022년 말 기준 실리콘밸리 은행의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 규모는 1,515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총 예금 86%가 예금자 보호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말인데요. 이러한 우려로 인해 미국 정부는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겨진 예금 전액을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 상업은행 중 한 곳인 시그니처 은행이 폐쇄 명령이 내려졌는데, 시그니처 은행의 총 자산은 약 1,104억 달러, 총 예금은 885억 달러로 미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미국 은행들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더불어 실리콘밸리 은행과 비슷한 성격의 은행으로 평가받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고객이 많은 은행으로 2022년 말 기준 총 자산은 2,100억 달러, 총 예금은 1,700억 달러로 실리콘밸리와 비슷한 규모의 은행인데, 뱅크런 우려로 최근 주가는 15% 이상 급락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시중 은행들의 위기감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으로 고금리 정책으로 채권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막대한 손해로 타격을 받은 은행들의 뱅크런 사태가 이어지는 모습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던 미국 경제가 현재 심각한 타격을 받을 상황에 놓여있죠.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